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강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EAP나 FSD를 가지신 분들에게 다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집 나간 PP주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약간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PP주차가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초음파가 빠지고 난 시기로부터 들어온 차량들은 이 PP주차를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안 됐거든요. 얼마 전 업데이트로 아예 또 PP주차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PP주차 그게 뭔데 EAP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PP주차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P버튼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 이거를 정차한 상태에서 P를 따닥 눌러요. 2번 연속으로 빠르게 2번 누르면은 뭐 자동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가기 누르면은 앞으로 주차를 해주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뒤로 가기를 해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 주차 환경이 아무래도 좁은 구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차를 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주차 자리가 꼭 있어. 그런 경우에 PP주차 굉장히 유용하죠. 이게 왜 좋냐면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각에다 잡아놔요. 운전석 문을 좀 열 수 있는 정도로만 좀 빼놓은 상태에서 P 2번 연타하고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차를 나갑니다. 그래서 문 닫으면은 얘가 알아서 사이드 갑자기 쫙 접으면서 뒤로 쑥 갑니다. 그리고 뒤에를 안 박습니다. 이게 적당히 인식을 해가지고 멈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유용합니다. 야, 요새 앞뒤로 가는 거 안 되는 차 어딨냐고, 옵션 넣으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PP주차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솔직히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키를 통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심지어 자동 주차까지도 해준단 말입니다. 밖에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P주차를 왜 못 따라가냐면은, 테슬라가 아닌 차들의 그런 앞뒤로 간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주차 공간이 많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상가인데 주차 공간이 얼마 없고 차들이 막 밀려있는 상태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난 이걸 쓰겠다?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뭐 쓸 수는 있겠는데, 그 뒤에서 내가 주차하는 곳 지나가서 이제 다른 곳 주차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막 차들이 수부르 빽빽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켜가지고 아니면은 그 키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다. 진짜 느리거든요. 못 씁니다. 근데 PP주차는 아랑곳하지 않게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냥 문을 닫는 순간 바로 딱 기어 변속해가지고 바로 그냥 뒤로 가버립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어떤 말을 드리는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PP 버튼 2번 누르신 거예요. 2번 딱 연속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누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 누른 다음에 나가가지고 문을 쾅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닫는 순간 바로 앞으로 이렇게 쑥 간다. 이 딜레이가 굉장히 적어서 밀리는 곳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가 안 달려 나온 차들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같이 구형들, 초음파 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을 건데, 이게 하필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능이 막혔습니다. 왜 막혔냐? 바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 사전에 세팅해줘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티뉴어스 프레스 옵션입니다.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이게 말 그대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냐? 바로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차를 앞뒤로 불러오거나 서먼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에게 와라 하는 버튼, come to me 버튼, 이런 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거나 아니면 앞뒤로 가는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 버튼을 떼는 순간 멈춥니다.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 근데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끌 수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끌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come to me 누르면은 얘가 올 때까지, 나한테 올 때까지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얘가 알아서 작동한다라는 거. 근데 제 생각에 옛날에 과거 스마트 서먼일 때도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 상관없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앞뒤로 가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히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끈 상태에서 이 앞으로 가기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은 얘가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네, 딱 가요. 그래서 이거를 멈춰주려면은 똑같이 앞으로 가기 한 버튼 딱 눌러주면 멈춰주는 그런 식.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죠. 테슬라의 자신감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이고. 근데 그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는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것들 할 때도 무조건 계속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랑 PP 주차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설명을 드렸죠.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PP 주차 어떻게 한다고 했죠? P 버튼 두 번 따닥 한 다음에 앞으로 같이 뒤로 같이 선택하고 바로 내려가지고 문을 닫는 순간 바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계속 뭔가를 누르고 있어야만 얘가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의 핵심입니다. PP 모드는 말 그대로 정말 자동 주차예요. 완전히. 버튼만 살짝 눌러놓은 상태에서 나가면 알아서 얘가 뒤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강제화가 되었다라는 거. 지금은 노 모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모드를 꺼야만 쓸 수 있는 이 PP 주차를 지금 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구형차들, 특히 미국산 차들 EAP, FSD 쓰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사람들 기다리고 하지 핸드폰으로 뒤로 가게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데 이 PP 주차는 지하 주차장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죠. GPS가 좀 잘 안 잡히는 곳에서도 문제없이 작동을 잘 했습니다. 이게 뭐 GPS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PP 주차 없는 상태에서 어플을 통해 가지고 버튼 눌러 가지고 뒤로 가게 누른다? 이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지하 깊숙한 곳에 GPS가 잘 안 잡히는 곳에서는 이것도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서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랑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거리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GPS가. 그럴 때는 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 후진할 때 이게 예전에 초음파 있던 시절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주차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경하고 관련된 건데 어느 정도 주차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지턱을 벽으로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좀 위험한 거로 인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가고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이 차 앞에서 아예 딱 붙은 상태에서 뒤로 가기 누르면은 뒤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또 집어넣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PP 주차랑 그리고 지하 주차장 GPS 잘 안 잡히는 곳에서 앞뒤로 가는 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놈이죠. 키팝이죠. 이 키팝을 통해서도 이렇게 앞뒤로 가게 하는 거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냐? 네, 지금 안 돼요. 이것도 왜 안 되냐? 바로 이 만악의 근원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 예스로밖에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키팝을 통해서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것조차도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업데이트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잃었어요. 저도 키팝을 아예 안 들고 다니고 그 PP 주차도 못 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그거 뭐 신기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좀 예능적 성격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말로 막 청라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쓰네 어쩌나는데 우리나라 환경상 쓰기가 좀 그래요 이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보다 이 PP 주차랑 이 키팝을 이용한 이런 앞뒤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였는데 이거를 못 쓰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왜 키팝으로 앞뒤 움직이는 거 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로 쓰면 되지. 바로 이 키팝을 통해 가지고 이 가벼운 서먼 같은 걸 할 때 왜 좋냐면은 이 키팝을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GPS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키팝하고 차량하고 어느 정도 간격만 안에만 있으면은 얘는 GPS 안 잡히고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지하 주차 환경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는 이거 정말 유용해요. 근데 현재 키팝을 통해서 작동하지 않고 무조건 GPS를 이용하는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원격으로 집어넣거나 빼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잘 안 잡히는 곳에서는 정말 막 트렁크로 막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못 여는 상태에서 그렇게 원격을 해놨는데 정작 이제 차 뺄 때 보니까 GPS가 안 잡히고 하니까 이게 앞뒤로 원격으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
근데 킵합은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그럼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뭔가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네, 바로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이제 노로 꺼짐 상태로 좀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서들이 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참고로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yes로만 강제됐을 때도 테슬라 쪽에서 이거 좀 있으면은 노 버튼 생길 거야. 그 전까지 yes 상태로만 좀 써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업데이트 노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복구를 할 거라는 예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아니고 이거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거든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거를 막 묻고 뜯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화이트 해커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코드를 분석해 본 결과 드디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이제 노로 설정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그런 옵션이 생길 거라는 단서가 발견돼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테슬라가 이제 이 새로운 개선,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을 개선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서먼과 같이 이거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한번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온다. 그 말인즉슨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키고 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끄는 옵션이 생긴다. 바로 이 집 나간 PP 주차 그리고 집 나간 킵합을 통한 뒤로 가기 원격 서먼이 다시 부활할 예정이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킵합의 사용도가 굉장히 좀 유용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PP 주차라든지 이 킵합을 통한 이 원격으로 앞뒤로 빼는 거, 이게 초음파 빠진 모델은 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게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도 그렇고 자동 주차도 그렇고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초음파를 이미 버렸습니다. 테슬라가. 제 차는 초음파가 있기는 하지만 뭐 혼자 제가 차를 운용할 때만 그렇게 쓰고 자동 주차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을 할 때라든지 이때는 이미 초음파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노로 설정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PP 주차라든지 킵합을 통한 원격 주차를 할 때도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스택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가 없었던 차들에게도 PP 주차와 이 킵합을 통한 앞뒤로 빼기 이런 기능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단서가 발견됐고 이게 바로 본 차량 업데이트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곧 임박했다는 그런 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좀 크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지하 주차장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주차가 좀 빡센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 네, 우리나라산 필수다. 이것만 되더라도 EAP 값어치 그리고 킵합의 값어치가 엄청 올라간다. 그래서 꼭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황하게 설명드렸고요. 컨티뉴 플러스 모드 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니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모델 Y 주니퍼가 드디어 이제 RWD 모델, 런치 모델, 롱레인지 모델, 기본 모델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서 탑재된 이 타이어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타이어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어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차에서 유일하게 지면하고 맞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만약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제 성능을 못 내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테슬라가 제어가 좋고 어쩌고 막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타이어를 중요시하는 것들도 있지만 조만간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슬프지만 꼭 나오더라고요. 진짜는 이게 회생제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왜 빗길에서 문제냐? 바로 악셀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진다, 그립력을 잃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회생제동을 좀 이해를 하고 회생제동을 맞는 운전하게 되면은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빗길에서 운행을
주행을 하다가 회생제동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확 띄면 회생제동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생기는 그 브레이크만큼 만약에 내연차에서 똑같이 속도 주는 만큼 브레이크 똑같이 밟아봅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회생제동 때문에 막 미끄러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브레이킹되는 이 속도 때문에 이런 미끄러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빗길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확 떼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내연기관처럼 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미끌리지가 않습니다. 그 속도를 내연차 막 악셀 뗐을 때처럼 천천히 그렇게 제어를 하시면 돼요. 그 제어가 막 정말 막 어렵냐? 이 테슬라 안 타보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테슬라가 이 악셀 반응 이런 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막 1km, 2km/h 단위로도 조절 가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세하게 막 조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제어가 가능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회생제동 탓이라기보다는 좀 회생제동을 좀 알고 그에 맞는 운행을 하셨을 때 그런 미끄러움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간에 미끄러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량 문제라기보다는 이 타이어에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도 사실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빗길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니퍼에 이번에 들어간 타이어들 보면은 19인치 기준으로 마제스틱 9 EV가 들어갔고 20인치 기준으로 아이온 에보 AS가 들어갔습니다. 네, 둘 다 국산 타이어고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산에 대해서 막 타이어가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 차 출고했을 때 같이 들어간 타이어는 그냥 마제스틱 9 EV나 그냥 아이온 에보 AS가 아닙니다. 다 어떤 타이어냐? 테슬라 OE 타이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테슬라가 요구하는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그에 맞춰서 트윅을 한 그런 타이어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 이번에 들어간 19인치에 들어가는 마제스틱 9 같은 경우도 구형에 들어가던 타이어에 비해서 개선이 된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T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마제스틱 9은 T0가 붙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똑같은 모델에서 개선이 되면 될수록 T0, T1, T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19인치 받으신 분들 타이어 보시면은 T1이라고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타이어는 무엇이냐? 바로 기존에 있던 구형에 들어가던 T0보다 좀 더 개선이 된 타이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까? 물론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 테슬라 부사장님, 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인 모하비님께서 테슬라 OE 타이어도 이 엄격한 테슬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타이어들로 구성해가지고 이 전비라든지 아니면 운행 성능, 승차감에서 분명히 개선을 이뤘다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고 때 장착되어 있는 순정 타이어는 그냥 마제스틱 9 EV가 아니다. 바로 T1이다. 개선된 타이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쯤 되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벌써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 상태에서 그냥 키워드 알림 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제스틱 9 EV 순정 타이어, 특히 이제 주니퍼 19인치 타시는 분들이 출고 타이어를 그냥 싸게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품급. 그거 키워드 알림 하셔가지고 4본짜리 해가지고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나오면은 바로 그냥 개 타시면 된다. 아이고 어디십니까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랩으로 둘둘 썰어가지고 어디 보관해 두시든지 아니면 타이어 가게 보관해 두시든지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린다. 여러분들 타이어 다 쓰고 나서 그 타이어 끼시면은 정말 이래서 전익남이 이걸 사라고 했구만. 타이어 알아보기 귀찮았는데 역시 OE 타이어, 심지어 이제 테슬라에 맞는 OE 타이어가 짱이구만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 모델 Y 구형 타고 있는데 타이어 바꾸기도 됐는데 그렇다면 주니퍼 타이어를? 네, 그것도 굉장히 옳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순정 타이어보다 좀 더 개선된 타이어예요. 물론 전비라든지 컴포트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개선이 된 거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가 좋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출고 시기 때 알뜰살뜰하게 딱
키워드 알림해가지고 딱 겟하셔가지고 타이어 교체하시는데 쓰시면은 타이어 뭐 살지 막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갈아 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아이온 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온 에보도 출고 타이어, 훌륭한 타이어니까 그 타이어, OE 타이어,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OE 타이어를 출고하자마자 파시는 분도 있고 겟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 이런 거를 겟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마제스9 EV T1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 센터에서 파는 것들도 T0, T1 같이 테슬라 OE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싸게 팝니다 라고 하는데 그놈이 똑같은 마제스티 9이지 똑같은 타이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출고 타이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 이거는 사계절 타이어지 않습니까? 네, 사계절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은 참고로 겨울에 윈터 타이어 꼭 추천드리고, 윈터 타이어는 그 한국 타이어 거, 아이온 아이셉트 나왔거든요. 네, 그거 추천을 드린다. 저도 안 꼈는데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타이어 아이셉트 시리즈면 사실 설명 다 됐습니다. 그 정도 충분해요. 꼭 갈아 껴야 되냐? 갈아 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립니다.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토에다 파시고 CC2 같은 거 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천으로 완벽한 CC2 대신 전비 하락 10% 이상 되는 건 각오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치 교환 만 킬로마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테슬라 차량들 RWD는 당연하거니와 이 롱레인지 같은 듀얼 모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후륜 모터가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륜이 확실히 타이어가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만 킬로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딱 교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타이어를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위치 교환 안 하고 똑같은 걸로 4만 타신다? 네, 앞 타이어는 쌩쌩한데 뒷 타이어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돈 나가는 거니까 꼭 앞뒤 교환 제때 하시길 귀찮더라도 추천을 드립니다. 앞뒤 교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서 공기압 같은 것들도 체크하시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타이어 가게 어디 홍보비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따로 어디 홍보 드리는 거 없잖아요. 아이셉트 에보 말고 그것도 홍보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이어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차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테슬라가 후륜구동도 그렇지만 듀얼 모터도 그렇고 둘 다 제어가 기가 막혀요. 모터를 쓰다 보니까. 근데 접지력이 어떻다, 물론 트랙을 타시거나 고속주행 하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일상주행 하면서도 접지력이 아쉬운 상황 솔직히 없거든요.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타이어가 문제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에는 이런 좋은 타이어를 끼시면은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집 나간 PP 주차가 돌아올 가능성, 키팝이 좀 유용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